싱가포르에 조금이라도 부유한 가정이라면 필수적으로 를 고용해 요리 및 여러 집안일들을 맡긴다고 합니다. 전 필리핀 가정부의 수는 무려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별의 별 이상한 사람들도 섞여 들어오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사건처럼요. 싱가포르인 황 씨의 집에는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본인, 아내, 4살 난 아들, 그리고 2살이 다 되어가는 딸이 있었죠. 황 씨와 그의 아내는 모두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기에 그는 필리핀 가정부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이 필리핀 도우미는 올해 34살로 이름은 티라만 카트라입니다. 티라라고 부를게요. 티라, 그녀는 일도 부지런히 하고 성격도 밝아서 이 황 씨 부부와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이에 부부는 낮 시간 동안 아이들을 그녀에게 안심하고 맡겼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991년 5월 4일 남편 황 씨가 퇴근해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막내만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황 씨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티라는 어디로 갔길래 아이만 이렇게 울고 있어? 아이를 안고 방들을 뒤지면서 티라를 찾았어요. 그러다 한 방에 딱 들어가게 되는데 방에 들어서자마자 황 씨 깜짝 놀랍니다. 티라가 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거예요. 뭐지? 코에 손을 갖다 대봤더니 엄마야 죽었어. 그녀 목에는요 의심스러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황 씨는 함께 집에 있던 큰아들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어딨어? 설마. 집을 구석구석 뒤진 결과 화장실에서 큰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큰아들 물이 가득 찬 욕조통 안에 빠져서 의식이 없어. 놀란 황 씨는요 바로 아들에게 응급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회복되지 못해요. 황 씨는 바로 놀래서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을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아내는요 현장을 보자마자 기절했어요. 바로 경찰 조사 시작하는데 집 안은요 깨끗했습니다. 어떤 싸운 흔적도 없었고 문과 창문도 모두 멀쩡했어요. 큰아들 겨우 4살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와 가정부 티라를 죽인 걸까? 싸운 흔적도 없고 문과 창문도 부서지지 않았으며 집에 큰 금품이 도난당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즉 경찰이 봤을 때 이 사건 지인이 저지른 거다.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 왜 죽이겠습니까? 원한이죠. 지인이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줬고 지인이었기에 경계하지 않아 기습을 당해 싸운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이며 금품이 도난당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지 않을까. 황 씨 부부는 성실하고 본분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평판도 좋았습니다. 그들에게 원한 가진 사람 없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죽은 티라가 4살 큰아들을 죽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4살 아이가 말도 잘 못하는 아이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리고 자기도 죽은 채 발견됐죠. 사건이 90년대 초에 발생했기 때문에 CCTV도 없어. 경찰은 사건 현장을 수색하던 중 티라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까 티라가 원래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즉 매일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된 거죠. 일기장 안에는 고용주 부부가 또 나를 불렀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혼냈다. 고용주는 이 사실을 모른다 등등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사건이 5월 4일 날 발생했는데 바로 전날인 5월 3일 일기엔 5월 5일에 필리핀 고향으로 친척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실제 티라의 방 안에서 아직 다 싸지 못한 짐들도 발견됐습니다. 또 고향에 가기 전에 그의 절친이자 역시 필리핀 가정부인 플로르가 5월 4일에 그녀를 찾아와 작별 인사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사건이 5월 4일날 벌어졌는데 5월 4일날 플로르가 찾아와 만나기로 했다. 사건 당일 플로르가 집에 왔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경찰 바로 38살이었던 플로르 찾아갑니다. 그녀는 싱가포르에서 필리핀 가정부로 20년 넘게 일한 여자였어요. 플로르 왈. 맞아요. 5월 4일 날 원래 만나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간지를 앓고 있는데 5월 4일 아침부터 그게 또 도진 건지 아침부터 발작이 와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이 상태로 어딜 가겠습니까? 괜찮아지자마자 병원으로 바로 가가지고 그날 못 만났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안 가서 다행이지. 그날 거기 갔으면 저도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경찰은요, 그녀의 이런 말 전혀 믿지 않았어요. 간질이 도저 병원에 갔다고 했잖아요. 바로 진료 기록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간질을 앓고 있어? 웃기고 있네. 가벼운 편두통만 앓고 있을 뿐 간질 전혀 없는 거예요. 경찰한테 거짓말을 한 건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바로 플로르의 집을 수색합니다. 거기서 카메라 하나가 떡하니 카메라 안에는 다 쓰지 않은 필름이 들어있었고 현상에 보니 수십 장의 사진이 나왔는데 전부 티라와 황씨의 두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황씨가 보게 되는데 보자마자 하는 말. 이거 티라 건데? 티라가 불과 며칠 전에 산 카메라예요. 되게 아끼면서 저한테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진기를 매일 들고 다니면서 풍경 찍고 때로 제 두 아이들도 찍어주곤 했어서 제가 기억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플로르가 수상하죠. 너 경찰서로 와라. 티라 카메라를 왜 네가 가지고 있냐? 아, 티라가 필요 없다고 저 줬어요. 5월 4일날 못 만났다면서 언제 줬는데? 아, 저희가 4월 달에 한 번 만났었거든요. 그때 줬어요. 경찰은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바로 네가 범인 맞구나 확신했습니다. 왜냐? 이 카메라 속 가장 최근 사진은 티라가 아이들을 찍어준 거였는데 장소는 황씨 부부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그 거실 벽에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이 달력도 사진에 함께 찍혀 있었어요. 그 달력에 당일날이 동그라미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사진을 확대해 보니 달력에 표시된 당일 날짜가 1991년 5월 3일인 거예요. 플로리는 분명 이 카메라 4월 달에 티라가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속 사진에 5월 3일 날 황씨의 부부 집안에서 찍힌 사진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5월 3일 날 그럼 플로르 네가 황씨 부부 집에 있었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 그때서야 그녀.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어요. 플로르가 하는 말이 5월 4일 오전 10시쯤 황씨 부부집에 티라의 초대받아 갔었다는 거예요. 티라는 다음날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플로르가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필리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는 김에 이곳 좀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 좀 해줘라. 아, 알겠다.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티라는 두 아이들 점심을 만들어주러 부엌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때 자기는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티라의 뒷모습을 보는 그 순간 갑자기 티라를 너무 죽이고 싶어. 그냥 이게 다예요. 그냥 보니까 죽이고 싶어 미치겠어. 그래서 준비해둔 밧줄을 꺼내 뒤에서 티라 목을 졸라 죽였다고. 딱 죽이고 나서 화장실로 가 손을 씻는데 다른 화장실에서 티라 배고파요. 4살 난 큰아들 목소리가 뭔가 싶어 소리가 나는 또 다른 화장실로 갔더니 4살 난 큰아들이 욕조통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네. 그 어린 아들을 보는 그 순간 또다시 플로르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욕구가 솟구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욕조물에 머리 꽉 눌러가지고 그 짓을 한 겁니다. 다 죽이고 몇몇 장신구와 티라의 카메라를 챙겨 집에서 나왔다고. 이게 진실인 걸까요? 너무 어이없는 범행 이유인데 여튼 1993년 1월 26일 싱가포르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플로르의 변호인 측은요. 플로르가 복합 부분 간질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을 때 바로 이 병이 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간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뭐야. 모든 범행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진료 기록도 딱히 없었고요.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 그냥 뭐라도 짓거려야겠으니까 아무 소리나 막 내뱉는구나. 결론은 플로르 살인죄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됩니다. 사형 선고되니까 놀래가지고 플로르 바로 항소해요. 하지만 아무 죄 없는 사람 둘을 죽였어요. 그것도 그냥 자기 충동 때문에.
죽인 걸 봐주면 사망한 2명이 억울해서 눈이나 감겠습니까? 같이 죽어야지. 항소 기각됩니다. 와, 진짜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죽겠어. 나 죽기 싫은데. 죄 없는 남은 2명이나 죽여놓고 지 죽을 것 같으니까 봐라 그래요. 싱가포르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씁니다. 자기 대통령 특별 사면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싱가포르는 총리가 있어요. 이 총리를 많이 익숙해 하실 텐데 싱가포르에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대요. 하지만 특별 사면과 죄수에 대한 권리는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자기 풀어달라고 편지를 쓴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하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했습니다. 대통령이 얘를 사면시켜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뭐가 이쁘다고 해줘. 사형받을 만한데. 그런데 이때 필리핀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싱가포르 대통령한테 플로르를 풀어달라고 특별 사면을 요청한 거예요.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하지만 이거 풀어주면 되겠습니까? 명백히 그냥 자기 욕심에 살인을 저지른 건데 싱가포르 측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플로르의 사형 집행 날짜가 1995년 3월 17일로 확정됩니다. 이날 3월 17일 죽는 날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3월 11일 사형 집행 약 6일 전에 또다시 필리핀 대통령이 싱가포르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이 사건의 범인 플로르가 아니다. 내가 플로르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았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누가 죽였다는 건데? 이 필리핀 측에서 하는 말은 진짜 살인마? 황 씨라는 겁니다. 황 씨가 자기 큰아들과 자기 가정부를 죽였다고. 아니 왜? 아니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필리핀 측에서 하는 말이 에밀리아라는 필리핀 가정부가 있는데 에밀리아는 플로르와 아는 사이가 아니래요. 예전에 황 씨 집 근처에서 일한 적이 있는 정도? 그런데 이 에밀리아가 우연히 사건이 발생한 후 황 씨와 그의 동생 대화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 황 씨가 자기 친동생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큰아들이 선천적으로 간질이 있어서 물놀이를 하면 안 돼. 하게 되더라도 보호자가 항상 옆에서 지켜봐야 되지. 그런데 그날 티라가 간질 있는 우리 큰아이를 그냥 물속에 던져놓고 딴짓하러 간 거야. 그 사이 우리 큰아들 간질이 오면서 욕조 물 속에 빠져 죽은 거야. 몇 분 지나 죽은 걸 발견한 티라가 나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 큰아들 죽었다고 어떡하냐고. 놀래서 내가 바로 달려왔지. 그런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 간질 있다고 물놀이 할 때는 꼭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밧줄로 티라 목을 졸라 죽여버렸어. 그리고 자리를 떠났다고. 즉 플로르는 하나의 희생양일 뿐이라는 겁니다. 에밀리아는요 재판 당시 싱가포르에 없었어요.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증언 팩스로 싱가포르 법원에 전달이 됐는데 이때 법원 측은 그녀의 이런 증언을 듣자마자 바로 허점을 발견합니다. 첫째, 황 씨와 그의 동생은요 모두 중국인이었어요. 둘이 평소의 대화 100%다 중국어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아는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중국어 전혀 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그녀가 어떻게 황씨 형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는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큰아들 샤오니가 간질을 앓고 있었다. 큰아들은 태어나 4살이 될 때까지 종합건강검진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그 어느 건강 기록에도 간질을 앓았다는 내용 없었습니다. 모든 이웃과 친구들, 큰아들의 유치원 선생님들까지도 간질, 발작 일으키는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싱가포르 대통령, 필리핀 대통령의 플로를 풀어달라는 요구 또다시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플로르의 사형 집행 당일 아침 한 필리핀 가정부가 싱가포르 경찰서로 달려와 신고합니다. 다짜고짜 플로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그 가정부가 하는 말이 플로르가 지금 감옥에 잡혀 있잖아요. 자기가 그녀와 같은 방을 쓴 교도소 동료였다는 거예요.
그때 플로르가 정확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건 내가 아니고 황씨야. 황씨가 나한테 다 누명을 씌웠어. 여전히 같은 주장이죠. 이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플로르 1995년 3월 17일 사형 집행이 됐어요.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싱가포르에서 사형 집행을 당한 지 이틀 후에 플로르의 시신이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운구됐습니다. 이때 필리핀의 대통령과 부인이 모두 직접 공항에 나와 시신을 맞이했는데 이 대통령 부부가 그녀의 간을 막 어루만지면서 내 아이야, 너는 필리핀의 딸이야.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편히 쉬렴. 어느 정도로 이 사건이 필리핀에서 화제였냐면 대통령도 다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다 나와서 줄지어서 다 울면서 시신 운구하는데 같이 행렬하고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필리핀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지 오해할 정도로 8일 후 플로르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이때 무려 4만 명이 참석했대요. 그녀에겐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필리핀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아이들 공부시키라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서는 상황에 얼마 안 가 필리핀 각지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플로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었다는 거예요. 플로르가 가정부라고 만만히 보고 죽인 거라고. 필리핀 측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믿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싱가포르 정부가 필리핀 가사 도우미와 필리핀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싱가포르 상품을 불매한다며 국기를 불태우고 반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 피해자가 플로르뿐만이 아닙니다. 똑같은 필리핀의 딸 티라 역시 억울하게 살해당했어요. 그게 황씨가 죽인 거든 플로르가 죽인 거든 그녀 역시 필리핀 사람이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가 났음에도 그 누구도 정작 같은 필리핀 사람인 피해자 티라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리 되나 저리 되나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은 플로르가 아닌 티라인 것 같은데 플로르는 모든 정황이 진짜 자기가 죽인 것 같잖아요. 카메라도 설명이 안 되고 필리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말이 안 되고 하지만 티라는 진짜 억울하게 죽은 건데 다들 플로르만. 필리핀에선 플로르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4편이나 제작됐습니다. 이 작품들에선 플로르가 어떻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싱가포르 사람들이 얼마나 나빴는지에 대한 내용만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작품은 카이로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고.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플로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걸까요? 그렇다면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카메라나 그녀가 경찰에게 한 거짓말, 자백도 했죠. 이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닌 누명 쓰고 뭐 할 거 없이 본인 스스로 본인 입으로 경찰한테 얘기한 거예요. 개인적인 제 생각은 플로르가 범인이 맞는 것 같거든요. 죽인 이유에 대해선 가해자 또한 죽어버려서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은 플로르 억울한 누명으로 억울하게 죽은 것 같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